서울시가 보낸 전면 철거 통고장을 받은 우리는 활빈교회당의 동네 대표들을 모아 대책을 세우는 토론을 했다.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고 토론에 토론을 거듭했어도 뾰족한 해결책이 나올 리 없었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강행하는 철거 작업에 순응하느냐, 아니면 전 주민의 힘을 결속해 철거 작업을 저지하느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 서울시가 철거민들에게 보상하는 내용은 세대당 15만 원을 지급하거나 서민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이었다. 아파트 입주권은 숫자도 제한돼 있었지만 입주권을 얻게 되더라도 입주금 1천여만 원을 부담해야 했기에 철거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남은 방법은 15만 원의 현금을 받아 제 갈 길로 떠나는 것인데 서울 시내에서는 그 돈으로는 사글세 얻기도 힘들었다. 우리는 교회당에 모여 토론에 토론을 거듭했으나 신통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더구나 내가 옥중에 있는 동안 와해된 주민조직이 재조직된 후 아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던 때여서 더욱 난감했다. 여러 날에 걸친 토론 결과 서울시의 철거 정책에 순응하기로 하고 그 대안으로 2가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첫째 사업은 서울시 어느 곳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땅을 구입해 연립주택을 짓는 계획이었다. 내 집 갖기 운동이라고 이름 붙인 이 사업은 재정구군이 담당해 추진키로 했다. 둘째 사업은 빈민촌 주민들 가운데 지난날 농촌에서 농사 짓다가 올라온 이농민은 농촌으로 다시 돌아가는 활빈 귀농 개척단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내가 주도키로 했다. 재정구군이 주도한 내 집 갖기 운동은 240세대가 지원해 잠실 쪽 방이동에 대지를 구입했다. 참여한 각 세대가 10평씩 배정받아 연립주택을 세우는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골머리를 썩이던 빈민촌과 활빈교회가 없어지는 판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 앉는다는 것은 또 다른 불씨를 키우는 것이라 여겨 아예 건축 허가를 불허한 것이었다. 240세대의 주민들은 방이동 대지 위에 천막을 치고 겨울을 지내며 버텼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재정구군은 여기서 실패한 경험을 살려 다른 판자촌 지역인 신림동으로 옮겨가 거기서 주민조직 활동에 성공해 철거민들이 경기도 시흥으로 집단 이주하는 데 성공했다. 시흥에 보금자리란 이름으로 판자촌 철거민 정착촌을 세우는 데 성공한 그는 그 공적으로 막사이사이 상을 받았고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돼 국사의 중추적인 인물로 활약까지 했으나 애석하게도 1999년 2월 겨울 폐암으로 쓰러져 앞서가고 말았다. 그의 죽음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결의 전체의 손실이라 하겠다. 다음은 2월 12일 국회장으로 거행됐던 장례식에서 내가 읽은 조사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아끼고 기대하던 이 일꾼 재정구 동지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군가가 이르기를 하늘은 하늘나라에 필요한 일꾼을 데려가기 위해 땅에서 가장 신실한 일꾼을 먼저 불러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재정구 동지에게 적합한 말인 듯 싶습니다. 우리가 재정구 동지를 먼저 보냄을 더욱 슬퍼함은 그가 지니었던 인격의 향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그렇게 정직한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그렇게 의리 있는 사나이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그렇게 자신을 불태웠던 일꾼을 어디 가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잃은 것이 어찌 가족들만의 슬픔이겠습니까? 그의 삶의 방식과 그의 인격을 접하였던 모든 이들의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를 처음 만났던 때는 70년대 초였습니다. 그 시절 조국이 처한 상황은 암울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서울대 정치학도였던 그는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일에 온몸으로 저항하다가 캠퍼스에서 쫓겨났습니다. 청계천 빈민촌에서 빈민들과 함께 살고 있는 나를 찾아온 그는 그날로부터 빈민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그와 함께 살았던 기간은 불과 3, 4년이었지만 평생에 그를 잊을 수 없는 것은 그의 사람 됨됨이 탓입니다. 그 당시 그는 동네 젊은이들을 모아 만든 넉마주의 팀의 총무 역을 맡아 일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정구에 대하여 놀라워하는 것은 그가 총무를 맡아 일했던 기간 중에 공금을 사적으로 쓴 것은 단 한 건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영어 사전을 샀던 일입니다. 영어 사전을 공금으로 구입하고는 그 사전이 공금으로 구입했기에 공동의 것이라고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청계천 빈민촌에 있는 동안에 동네에 환자가 발생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이웃이 생겨나면 침식을 입고 도우러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그를 사랑하였더랬습니다. 그렇게 살았었던 그가 국회에 들어갔을 때 옛날 청계천 가족들은 한결같이 기뻐하였더랬습니다. 그런 인재가 국회에 들어갔으니 우리나라도 이젠 좋은 정치가 이루어질까 보다 하고 기뻐했습니다. 재정구 의원 같은 정치가들이 국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들 같은 서민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장래에 대하여 소망을 품게 되었더랬습니다. 지난번 재정구 의원이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신문에 보도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청계천 시절의 동지들은 말했습니다. 재정구 의원이 선거법을 어겼다고? 그렇다면 선거법이 잘못되었던 게지. 정부가 법을 어길 사람은 애당초 아닌께. 이런 대화를 우리들이 나누었더랬습니다. 듣기로는 지난번 선거를 치르고 나서 재정구 의원은 자신이 속한 당을 위해 맡은 일을 끝내고 남은 선거 비용을 반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들 민초들은 유능한 정치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정치가를 원합니다. 우리들 백성들은 잘난 정치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정치인은 백성들의 자리에 함께 머물며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는 정치가를 그리워합니다. 한 번은 그가 나를 찾아와 국회의원 생활에 환멸을 느끼어 국회를 떠나고 싶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진심으로 권하였더랬습니다. 자네가 국회의원으로서 별일을 안 해도 의사당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밖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되니까 국회 안에 있게. 자네들 같이 순수함을 추구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므로 조국이 언젠가는 보다 나은 세월을 맞을 수 있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그를 만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하였던 가족들과 더불어 그의 인격과 그가 남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과 의리는 계속하여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를 보내는 슬픔을 승화시켜 우리 모두의 보람으로 삼아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생을 걸고 이루려 했던 나라,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합해야겠습니다. 재정구 동지, 안녕히 가세요. 뒷일은 우리들에게 맡기고 마음 놓고 떠나세요. 동지의 남긴 뜻을 우리가 절대로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2월 12일 재정구를 하늘나라로 보내던 날에 두레마을 김진홍이 씀. 한편 집단 귀농 사업 역시 우여곡절을 겪으며 추진돼 갔다. 서울시의 철거 경고장을 받고 그 대책을 논의하려고 모였던 주민회의에서 한 주민이 발언했다. 나는 전남 신안군 한 섬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손바닥만한 농토를 대대로 부쳐먹던 빈농 생활이 지겨워 지게꾼 노릇이라도 하겠다고 서울로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게벌이는 용달차에 다 빼앗기고 이 동네에 들어와 군기를 밥 먹듯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나마 몸붙이고 살던 판잣집도 철거하겠다니 이제 서울 생활이 진력이 나서 꼭 농촌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흙으로 돌아가 땀 흘려 일해서 세금도 내고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향 떠날 때 그나마 있던 땅도 처분하고 와버렸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봤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의논해서 어딘가에 농사질 땅만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리로 떠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 의외로 좋았다. 좌중 여기저기서 옳소, 그거 좋은 생각이요, 공감이요 하고들 반응을 보였다. 나는 그런 분위기를 접하고 처음으로 이들이 지난날 떠났던 농촌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발언에 이어 또 한 분이 일어서서 말했다. 방금 발언하신 분의 말에 나도 적극 공감합니다. 나는 경남 합천에서 왔습니다. 땅마직이나 지키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었는데 그놈의 노름판에 끼어드는 통에 노름비주로 재산 다 날리고 하는 수 없이 처자식 거느리고 서울로 올라왔다가 이 뚝방촌까지 흘러들어와시다. 배운 재주라고는 농사밖에 없던 사람이 이 서울바닥에 와서 겪은 고생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오. 내 심정도 제발 몇마지기 땅만 있으면 그리로 가서 농사 짓고 평생 그곳에 살다 묻히고 싶소이다. 그러나 이 삭막한 세상에 어디 가서 그런 농토를 구하겠소이까?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자 내가 일어서서 말했다. 여러분, 잠깐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로서는 생각도 못했던 발언들을 듣고 놀랐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버리고 떠나온 농촌을 그리워하고 농촌으로 되돌아갈 꿈을 꾸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땅 구하는 일은 그렇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땅은 좁고 인구는 많다 하지만 아직은 놀고 있는 땅들이 전국 곳곳에 있을 겁니다.
그런 땅들 중에 잘 교섭해서 우리가 집단으로 들어가 농사 짓고 살게 된다면 우리 좋고 나라에 좋고 노는 땅 개간해서 좋고 식량 증산되어 좋고 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그 땅을 어떻게 구할 건지 의논들을 해봅시다. 옛말에 사나이 셋이 모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 머리를 짜내면 땅 구하는 일도 걱정 없을 겁니다. 옳은 생각이요. 그 말이 맞습니다. 땅 구할 길을 찾아 우리 함께 그리로 들어가서 농사 짓고 자식 키우며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이런 토론 과정을 거쳐 활빈 귀농 개척단을 조직했다. 귀농사업단 계획이 철거를 앞둔 주민들에게 발표되자 수백 세대가 앞을 다투어 신청했다. 100세대를 1차로 선발하여 제1차 활빈 귀농 개척단을 결성했다. 다음은 개척단의 발기문이다. 결단에 즈음하여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여 서울로 올라온 지 여러 해 만에 우리가 얻은 것은 무허가 인생이란 빈민이란 이름뿐이다. 가난과 질병 그리고 절망이 우리의 전 재산이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탈출구가 없는 각박했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길을 찾아냈다. 혼자서 넘어진 것을 뭉쳐서 일어서자는 길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는 이치다. 이에 우리는 모여서 의논하고 연구하고 기도했다. 떠나온 농토로 돌아가 새로운 삶의 의지를 흙 속에 심어보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제 100세대 520명이 한 덩어리가 되어 활빈 귀농 개척단을 결성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결의를 다짐한다. 나태와 가난 속에서 대포장과 화투장을 쥐고 사느니 단결과 노동 속에서 괭이와 삽을 쥐고 죽자고. 1975년 8월 활빈 귀농 개척단 단원 1동. 개척단은 단원 중에서 6명을 뽑아 2명씩 3조로 나누어 정착 대상지 답사를 보냈다. 1조는 휴전선 부근의 유휴지를 답사하고 2조는 강원도 산간지방을 답사하고 3조는 경기도 화성군의 남양만 간척지를 답사하여 귀농 정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조사 보고케 했다. 조사팀이 현지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후 교회당의 단원들이 모여 그들의 보고 내용을 검토했다. 휴전선 부근의 유휴지가 가장 적합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인지라 군복무 시절 휴전선 부근에서 노는 땅들을 숱하게 보아온 기억이 되살아나 그리로 가면 원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보낼 진정서를 작성했다. 철거를 앞두고 지금 서울시가 제시하는 정책은 우리가 따르기 어렵다. 서민 아파트 입주권이 좋긴 하나 우리들로서는 입주비 1천여만 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세대당 지급하겠다는 15만 원으로는 사글세 얻기도 턱부족이다. 그래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결과 떠나온 농촌으로 되돌아가 농사짓고 세금 내고 자식들 기르며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난날 살았던 농촌은 이제 돌아가도 발붙일 땅도 집도 없으니 우리가 가서 개척민으로 살아갈 땅을 할애해달라. 우리가 들어가기 원하는 땅은 휴전선 부근에 임자 없는 땅이다.
6.25 전쟁 이전에는 훌륭한 농토였으나 전란통에 주인들은 흩어지고 황무지로 남아있는 땅으로 우리를 보내달라. 거기서 스스로 땀 흘려 개척자들로 살아가겠다. 이런 요지의 글을 써서 서울시장 앞으로 발송했다. 그런데 그런 진정서를 보낸 뒤 사흘째 아침이 되자 난데없이 까만 지프가 세 대나 빈민촌으로 들이닥치더니 제각기 김진홍을 찾았다. 분위기가 살벌하고 기세가 등등했다.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갔더니 그들 중에 한 명이 나서며 내게 말했다. 수고스럽지만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가다니 어디로 가자는 게요? 가보면 압니다. 여보시오, 왜 이러시오? 최소한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오. 그거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잘 알다뇨? 난 통 모르겠는데요? 그쪽에서 알면 좀 가르쳐 주시구려. 남산으로 좀 가십시다. 그래요? 요즘 정권 안보하느라 바쁘실 텐데 우리 같은 조물애기한테 왜 자꾸 신경을 쓰시오? 일이나 하도록 그냥 두시지 왜 또 찝쩍거리는 게요? 우리가 뭘 압니까? 데려오라니 심부름 온 게죠. 나는 무슨 일인가 하여 모여드는 주민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곧 다녀오겠습니다. 별일은 없을 겁니다. 하고는 지프에 탔다. 역시 차는 남산 기슭으로 가더니 눈에 익은 골목길로 들어가서는 조사실로 갔다. 그러고는 매눈같이 날카로운 눈을 한 조사관이 묻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는 우리 개척단이 서울시장 앞으로 보낸 진정서가 들려 있었다. 그는 그 진정서를 뒤적이며 내게 묻기 시작했다. 김진홍, 이런 진정서를 보낸 의도가 뭔가? 의도요? 그 안에 의도를 충분히 썼을 텐데요. 글쎄, 쉬어있긴 한데 빈민들을 집단으로 데리고 휴전선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숨은 의도가 뭔지 묻는 거지. 숨은 의도라뇨? 거기에 무슨 숨은 의도가 있까시오? 글자 그대로 노는 땅에 가서 농사 짓고 살겠다는 거죠. 말 그대로는 좋은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의도라뇨? 예를 들어 무슨 의도인데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휴전선 부근에 모여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집단 월북을 한다든지 그쪽에 있으면 북쪽과 접선하기도 쉬울 테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세상에 어떻게 머리가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지 신기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우리가 월북을 한다고요? 내 나라 내 땅 두고 왜 그쪽으로 갑니까? 김진홍, 음흉스럽게 숨기지 말고 터놓고 말하라고. 청계천 빈민촌 주민들은 북쪽을 더 좋아한다며? 집 주고 배급 주고 하는 곳이라며 그쪽을 더 좋아한다던데. 여기는 매일 철거만 하고 사람 대접 안 하는데 집도 땅도 새끼들 교육도 무상으로 주는 북을 더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 여보세요. 그런 간 떨어질 소리 마세요. 내가 그들 속에서 몇 년을 살아보니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순수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지니고 있습니다. 모처럼 농토 찾아 들어가 황무지를 개간해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주민들의 좋은 마음을 그렇게 곡해하지 마시라요. 여하튼 정부 입장으로는 휴전선은 안 돼. 북쪽이 너무 가까워. 김진홍 자네 생각은 그렇지 않다 쳐도
같이 간 사람들 중에 몇 명이라도 북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자네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게야. 꼭 그렇다면 휴전선에서 떨어진 곳으로 보내주시라요. 제주도도 좋고 부산이든 여수든 우리는 땅만 있으면 그리로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려는 겁니다. 굳이 휴전선 쪽이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노는 땅들이 있다기에 그곳으로 가려던 거죠. 그건 내 선에서 답할 문제가 아니고 좌우지간 휴전선 쪽은 안 돼. 이런 대화를 나눈 후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나는 개척단 단원들을 모아 다시 회의를 열었다. 휴전선 쪽이 허락이 안 된다면 두 번째 후보지로 경기도 화성군 간척지를 대상 지역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남양만 간척지가 선택된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와 농수산부, 청와대 등의 진정서를 다시 보냈다. 화성군에 있는 남양만 간척지로 철거민들을 보내달라. 거기서 땅을 가꾸며 농사짓고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였다. 처음에는 역시 거절당했으나 끈질긴 교섭 결과 1차로 50정보의 논을 확보하게 되었다.